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읽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수없이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고 또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년이 되면 관계는 더 단순해질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이 쌓입니다. 가족과의 거리, 자식과의 소통, 오래된 친구와의 변화,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작은 신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우리를 흔드는 것이 바로 답장이 오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젊을 때는 쉽게 넘겼던 일도 이 나이가 되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한 통의 답장이 없다는 사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어지고, 내가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혹시 바빠서 그런 건 아닐까? 조금 있으면 답장이 오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해석과 기대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나는 그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나의 메시지에 빠르게 반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의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관계 자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 잊히고 싶지 않은 마음,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답장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답장이 오지 않으면 마치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장이 없는 것은 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분명한 답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행동으로는 충분히 표현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듣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의미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관계도, 감정도, 사람의 마음도 모두 흐르고 바뀝니다. 어제는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은 멀어질 수도 있고, 늘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길 때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안도 사실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상대의 침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왜 이 침묵이 이렇게까지 나를 흔드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보십시오. 그 짧은 호흡 안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을 붙잡고 놓지 않는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짧은 문장 하나, 응? 알겠어? 지금 바빠. 이런 몇 글자의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수십 번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괴로워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아직도 잊히지 않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답장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장이 늦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생각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왜 읽고도 답을 안 하지? 다른 사람과는 잘 연락하는 걸까?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질문이 이어지고 그 질문들은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는 강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라는 기대, 내 메시지를 우선으로 봐주길 바라는 기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 이 기대가 클수록 답장이 늦어질 때 느끼는 고통도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만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기대의 크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기대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관계를 겪었고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먹었니? 오늘은 어땠어?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다면 마음이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내가 귀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운함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은 단순하지만 내 해석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는 단지 답장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나는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고 감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상대의 침묵은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답장 없음이라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대부분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고 싶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답장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답장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알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역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집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왜 이 답장이 이렇게 중요해졌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을 편안하게 놓은 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나는 지금 숨을 들이마신다라고 느끼고, 내쉴 때는 나는 지금 숨을 내쉰다라고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또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리십시오. 이 짧은 순간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답장이 아니라 답장을 통해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일까요?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서 어떤 깊은 감정으로 내려갑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놓지 못하는 마음,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놓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감정을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보낸 메시지가 의미 있는 것이길 바라는 마음, 내 존재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 가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답장이 오지 않으면 단순히 서운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특징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행동에 나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중년의 관계에서는 이 집착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경험, 관계가 식어가는 과정, 연락이 끊어지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던 친구에게 오랜만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해서 그런가? 내가 필요 없어진 걸까? 이제는 관계가 끝난 걸까? 이렇게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대는 단지 답장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수많은 감정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붙잡는 것.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도 결국은 하나의 집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끼고 싶은 감정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던 느낌인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바라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기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대와 기억은 이미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상대는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마음이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붙잡고 현재를 해석하려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마음 사이에 큰 간극이 생깁니다. 큰 극이 생깁니다. 그 간극이 바로 고통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장이 없는 이 순간을 거절로 보지 말고 하나의 신호로 바라보십시오. 그 신호는 말합니다. 지금 이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 답장을 이렇게까지 기다리는가? 그 질문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저 떠오르는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서운함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붙잡고 있다. 내쉴 때는 놓아본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짧은 반복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것을.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변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의 온도, 마음의 거리,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같은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똑같이 반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진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늘 먼저 안부를 묻던 사람이 점점 조용해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 변화는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자식은 점점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답장이 늦어지는 그 짧은 시간도 사실은 이 변화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왜 답장이 없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점점 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 자체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고, 관계는 항상 같지 않다고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답장이 없는 이 순간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변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도 큰 상처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자식이 요즘은 바쁘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늦게 보거나 아예 놓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다른 하나는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두 감정이 계속 부딪히면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식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전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편함도 사실은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답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아, 관계도 흐르고 있구나. 지금은 이 사람이 나에게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십시오. 다음에 답장이 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휴대폰을 확인하지 말고 잠시 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숨을 내쉬면서는 나는 이 변화를 받아들인다. 이 짧은 문장을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해의 시간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상대의 침묵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붙잡으려는 나의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혹시 당신은 지금 상대의 침묵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해석하고 추측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수많은 말을 들은 것처럼 느낍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제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었구나.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해석을 사실처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해석을 더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답장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감정을 덧붙이고 의미를 붙이고 결국에는 상처를 만듭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은 이 해석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상처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경험, 관계가 멀어졌던 기억, 연락이 끊겼던 순간들, 이 모든 기억들이 현재의 상황과 겹쳐지면서 더 빠르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답장 없음이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침묵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바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미루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마음이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믿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상태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 결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나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답장이 없다면은 그저 답장이 없구나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이 처음에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의미를 붙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사실이 아니라 내 생각일 뿐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피곤한가? 외로운가?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상태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은 놀랍게도
답장이 아니라 내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해 보십시오.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해석하고 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사실을 본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해 보십시오. 이 짧은 연습은 당신을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있던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던 당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순간 손은 멈춰 있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같은 감정을 계속 되새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각의 반복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하나의 이야기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왜 답장이 없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질문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불안과 초조함으로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답장이 없을 뿐인데 마음은 이미 과거를 뒤지고 미래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마음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중년이 되면 이런 반복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 하나에도 마음이 더 크게 반응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답장이 오지 않는 상황은 가장 쉽게 생각의 반복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도 마음은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몇 분 전, 몇 시간 전의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을 멈추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답장이 오지 않아 불안해질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은 이때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현재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감정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간단한 호흡을 더해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느끼고 내쉬면서 여기에 있다라고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호흡과 함께 현재를 느끼는 연습을 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않아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현재에 머물지 못할 때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면 생각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고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답장이 오지 않을 때마다 자동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을 한 뒤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공기,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현실입니다. 그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생각은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한 번 숨을 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답장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잃고 싶지 않은 무언가일까요?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혹은 더 강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먼저 다가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의 많은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긴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답장을 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역에 손을 뻗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상처받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 통제하려는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사람이 떠나는 과정, 연락이 끊어지는 현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답장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지 조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빨리 없애고 싶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보내고 확인을 하고 상대를 더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상대는 더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대신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답장할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붙잡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아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멀어진 사람인지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내려는 그 손을 잠시 멈추고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나는 통제하려 한다. 내쉬면서는 나는 내려놓는다.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였다는 것을 답장을 통해 확인받고 싶었던 그 감정이었음을, 그래서 이제는 그 감정을 상대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상대의 반응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답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답장이 오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진짜 평온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관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인지, 답장이 오지 않는 그 반복되는 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운함, 불안, 외로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리감, 이 감정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솔직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하거나 덮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괴로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할 때 고통은 계속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놓아버리면 끝나는 것 아닐까?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닐까?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했던 반응, 내가 원했던 방식의 관심,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랐던 행동,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내려놓음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관계도, 감정도 점점 더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무조건 붙잡으려고 하면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조금 느슨하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장이 오면 좋고 오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건강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에게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편안하고 그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나도 무너집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존이 아니라 자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바로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예전 같았으면 계속 확인하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고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보십시오. 메시지를 보낸 뒤 그 결과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내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손이 다시 휴대폰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누워본다. 이 짧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그 충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던 상태에서 조금씩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주는 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선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잘 되었지만 내일은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숨을 쉬고 다시 마음을 바라보고 다시 놓아보는 것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아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침묵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흐름일 뿐이며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장이 오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이럴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 질문들은 겉으로는 이해하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미 판단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나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은 쉽게 분노와 서운함으로 기울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감싸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든 순간이 있겠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만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쉬었니?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바로 반응합니다. 이제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이렇게 생각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혹시 마음이 여유가 없는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같은 상황이지만은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는 마음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판단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순해지는 대신 각자의 삶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일의 부담, 가정의 책임,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 속에서 누군가는 여유를 잃고 누군가는 관계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여유 없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내스칠로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단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정하는 순간 마음은 다치고 고통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열어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자비를 더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에게는 이해하려 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엄격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경 쓰지?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이 정도도 못 넘기나?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다.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호흡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이해하려 한다. 내쉬면서 나는 부드럽게 본다. 이렇게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이 짧은 연습은 당신의 마음을 서서히 바꿉니다. 상대를 향한 시선도 자신을 향한 태도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을 알게 됩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침묵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조용한 평온이 남게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겨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붙잡음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가?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불안해했고, 기다렸고, 스스로를 의심했고, 때로는 서운함의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깨달음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씩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그
메시지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곧 자유라고, 우리는 그동안 상대의 반응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답장이 오지 않으면 나의 존재까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답장이 오면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답장이 오지 않으면은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관계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질 관계는 이어지고,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놓아줄 것인가? 이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반복된 경험 속에서 답장이 오지 않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당신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중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더 깊은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마음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이 기다렸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 합니다. 나는 당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진심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고 집착을 알아차렸고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답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답장이 오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 조용한 안정 속에서 당신의 삶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로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침묵은 끝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작이었다는 것을